안녕하십니까. MTN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주식 사관학교 시즌2 지금 벌써 이제 2달째 달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과 실전 매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점들을 안내드려 왔고요.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주식이 저렴할 때 사서 일정 부분 시세가 받았고 이 기업의 적정 밸류에이션 이상으로 슈팅이 나온 추세 상단에서는 수익 실현도 가능하다. 그래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대입을 했을 때 추세 저점에서 매수, 그리고 추세 고점에서는 수익 실현 또는 일부 비중 축소,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서는 수익률 극대화를 도전해 나가는 전략이 매 사이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시장이 변동성 장세에 진입을 했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도 1조 원 이상의 매도, 1조 원 가까운 매도가 이어지는 바람에 지수가 금세 모든 상승폭을 반납하고 5월 말 거의 4월부터 5월 말까지 추가적인 하락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은 5월이었구나 라는 모습들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 매매 전략을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점이 가까워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전략 첫 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적 모멘텀, 두 번째 재무적 모멘텀, 세 번째 가시적 모멘텀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려왔죠. 가격적 모멘텀은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 타점을 잡아봅시다. 두 번째, 재무적 모멘텀은 이 기업이 펀더멘털, 체력이 탄탄한가에 대한 판단 지표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보다 저렴해졌다, 밸류에이션이 싸졌다. 그럼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따라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가시적 모멘텀인데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가 눈에 보이는가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DI 동일을 말씀을 드렸고요. 전통산업에 속하는 방직, 섬유 부문에서의 매출과 이익이 이제는 2차 전지, 알루미늄, 박 매출 비중과 이익이 이 기업의 50%를 차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전부터 20, 30, 40, 50으로 이익의 비중이 늘어날 때 이 기업은 이제 전통산업에 속하는 방직 기업이 아니라 신재생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새로운 리레이팅, 기업 가치 재평가가 필요하겠다. 그럼 우리가 PER, 퍼, 프리미엄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전통산업에 부여하던 PER, 프리미엄보다 이제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프리미엄을 적용했을 때 시가총액과 주가는 올라가야 함이 마땅하더라라는 것들에 대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여러분들의 투자의 하나의 기준점으로 잡고서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하시더라도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라는 이야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점을 잡는 데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신뢰 지표라고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추세 저점에서 거래량이 동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점을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 추세 저점은 깨질 확률보다 오히려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되는 거죠.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 고점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더 간다.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저점을 강하게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악재가 있다거나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강한 시그널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는 추세 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을 늦춰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탈에 대한 시그널로 말씀을 드렸고요. 고점 추세 상단까지 도달을 했는데 거래량까지 실렸는데 결국은 그 고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더라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매물대가 두껍거나 이 이상으로의 가격 가치를 부여받기에 어렵다.
그래서 저항을 받고 있구나. 근데 그 이러한 저항과 지지, 돌파와 이탈을 확신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큰 신뢰 지표로 거래량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전달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요. 외국인들의 선물과 옵션인데요. 그중에서도 선물 수급을 보신다면 최근에 5월 24일 금요일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1조 5천억 원 가량의 매물 출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강한 매물을 쏟아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향후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변동성 장세 또는 주가의 추가 하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그 이후에 재빠르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을 야기시키긴 했지만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변동성 속에서 현물 매수를 하고 있는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 보자면 앞으로 일어날 가격의 변화, 앞으로 일어날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조금 더 한 템포 빠르게 눈에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선물 수급을 통해서 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지만 지금 장세도 마찬가지로 1월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외국인들의 선물 과매수권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을 때 그 두 가지가 만났을 때에 주가지수의 추세적 하락이 나왔더라. 그리고 나서 저점을 잡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끊어지고 선물 매수 전환이 나왔을 때가 우리 지수의 저점일 가능성들이 다분히 높았습니다. 4월 달도 마찬가지죠. 그간 상승했던 모든 것들을 반납하는 4월장이었는데요. 4월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과매수가 나타났고 과매수에서부터 외국인들이 6조 원 가까운 매도를 추세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조정이 나왔고 4월 조정 이후에 5월, 6월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기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5월 시장을 시작할 때 제가 4월 26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을 보고서 5월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말고 4월 26일부터 선물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발빠르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체크리스트에 부합한 종목들은 빠르게 매집을 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4월 1일부터 추세적으로 매도하다가 4월 26일 매수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래도 가급적 하방에 대한 압력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월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하면서 매수의 포인트를, 매수 타점을 뒤로 계속 연기시켰던 분들은 이 지표 보고 확인해야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고 확인해야지 하면서 매수를 멈칫 하셨던 분들은 하루 지나다 보니까 코스피가 2750, 2770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제서야 지수가 우상향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에 차서 나도 매수해야지라고 덜컥 매수했더니만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꾸준히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이미 4월 26일부터 돌아섰고 그리고 나서 고민하지 말고 매수를 했더라면 코스피 2750, 코스피 2770에서 우리는 무언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고민하다가 너무 늦게 매수를 했다면 지금쯤 최악의 수를 둔 거죠. 4월 26일, 5월 1일 사이에 매수를 했더라면 그래도 수익 실현의 기회가 분명히 찾아왔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뒤늦게 매수를 했다가 지금 다시 코스피가 2700 아래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오늘 이 주식사관학교 강의 이후에 곧장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 우리가 취해야 할 스탠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실전 매매 전략에 대한 강의가 어떻게 우리의 투자에 접목되는지까지도 여러분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매도하고 추세적으로 매수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4월 26일의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부분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중바닥에 대해서, 쌍바닥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쌍바닥의 모습들이 나올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앞에 있는 저점을 1번 저점, 뒤에 있는 저점을 2번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앞에 있는 1번 저점의 거래량이 뒤에 있는 2번 저점의 거래량보다 많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가장 큰 기준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2번 저점이 1번 저점을 소폭 하회했다가 올라갈 때는 1, 2거래일 안에 1번 저점을 2번 저점이 돌파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행 저점, 1번 저점을 지지해 줄 때, 그리고 2번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있을 때 더욱이 개인들의 물량 출회, 개인들의 포기 물량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지지 구간에서의 지지 가능성은 높아진다라는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요. 지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접목을 해볼 수 있겠죠. 코스피 지수가 저점에서 다시 2770을 터치한 이후에 다시 121선 하회하는 흐름들을 막 나타낼까 말까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때 개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2750 이상에서 매수를 했다가 다시 2700을 하회하자 매도합니다. 그럼 완전히 반대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는 형국인 겁니다. 우리가 매매할 때는 늘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에서는 매수, 파란색 네모에서는 매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11월 저점부터 꾸준하게 반복되어 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저점에서는 매수, 고점에서는 매도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이제 121선 언저리에서 지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지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 되느냐? 거래량이 될 수도 있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끊어지고 매수 전환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격도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21선 기준으로 이격도 120을 상회했을 때는 줄곧 매도에 대한 가능성들이 점쳐져 왔더라. 왜? 여기는 과매수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격도 21선 기준으로 75를 하회했을 때는 바닥이 가까워져 왔기 때문에 매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더라. 그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격도가 82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75까지 도달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이격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할 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금 비중을 잔뜩 늘려놓는 대응을 하셨더라면 이격도가 75 아래로 내려왔을 때부터 플러스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매수로 전환됐을 때부터는 우리는 오히려 지금 장세에서 매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가격적 모멘텀이 충족된 기업, 재무적 모멘텀이 충족된 기업, 가시적 모멘텀이 충족된 기업들을 하나하나 선별해 놓으셨다가 이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준비만 해 놓으신다면 정말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수익을 향한 투자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PPT 흐름들 보시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거래량 이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추세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추세선을 봤을 때 방금 차트 흐름에서도 추세 저점에서는 매수, 추세 고점에서는 매도 흐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나열한 추세선을 그렸을 때에 이 패턴들이 분명히 반복되더라. 그러면 아무리 그 패턴상 고점에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도 굳이 그 고점에서 따라잡기 하기보다는 안전한 매매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추세 저점에서 매수할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는 전략. 또 하나는 추세 고점에서는 언젠간 이 종목은 여기서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오기에 적합한 가격대가 왔어. 그럼 나도 조금 더 긴장을 높여서 나도 거래량을 동반한 차익 실현이 나올 때는 나도 함께 수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선과 패턴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수익률 극대화를 노릴 때에는 수익률 극대화를 하실 수 있고요. 추세 저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때도 이 추세선은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추세선을 보실 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권과 혼조권과 매도권이 있는데요. 추세선을 제가 그려놓았습니다. 추세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보시면요. 하락 추세선을 왼쪽에 파란 색깔 선으로 그려놓았고요. 그리고 빨간 색깔은 상승 추세선입니다. 이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을 보았을 때 하락 추세선 파란 색깔 라인의 아랫분면이죠. 그 아래쪽은 아직도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매도, 하락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빨간 색깔 선을 보시면 상승 추세선입니다. 상승 추세선 위쪽에서 주가가 계속 움직일 때는 이 상승 추세선의 하단을 지지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혼조권인데요. 혼조권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선보다는 주가가 위에 있고 상승 추세선보다는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혼조세를 띠고 있다. 혼조권에 진입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변곡의 지점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거래량을 볼 수 있겠죠. 더 이상 매물 출회가 안 나오면 거래량이 바짝 말라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저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매수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지의 흐름들 거래량은 신뢰지표다. 이 하방은 강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지지의 흐름들을 볼 수 있겠구나. 혼조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살펴본다면 여기가 저점, 눌림목의 자리, 턴 어라운드의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실로 3번 매도권이 있는 그 자리, 가장 최저점에서는요. 이제부터 매수를 고민해 보아야 할 자리다라고 볼 수 있지 사실상 차트를 후행적으로 열어놓고 봤기 때문에 저기가 저점이었구나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 차트는 아직 그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매도권에 아직 머물러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바닥에서 사야 된다라는 압박감보다는 우리가 주식 격언에도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자라는 이야기처럼 매수권, 매도권, 혼조권을 보았을 때 복숭아뼈 또는 무릎 사이에서 주가가 반등할 때가 바로 혼조권에서 매수권으로 돌파하는 그 시점이니까요.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세선 활용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수급에 대한 추이를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24년 4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외국인들이 3조 7,377억 원. 결국에는 4월 26일 매수 전환이 나오면서부터 추세적 매수 확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4월 26일부터 오늘까지 본다면 누적 매수가 6,300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커졌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살펴본다면 지난 5월 24일경에 1조 원가량의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29일 날 1조 5천억 원의 매도, 오늘도 장중 9천억 원 이상의 매도가 나왔다가 5,400억 원대로 매도를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살펴볼 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외국인들의 추세를, 선물 수급 추세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3년도 7월 1일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런 추세가 나오죠. 이 추세를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디테일하게 해석해 드릴 텐데요. 이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빨간 색깔 동그라미에서는 매수의 변곡점이 나오고요. 파란 색깔 네모에서는 과매수권에 진입을 해서 매도의 변곡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리는 이 구간이 4월 26일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돌아섰던 때입니다. 돌아선 이후에 3조 원 이상의 3조 7천억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5조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과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 미국의 국채 입찰 수요 부진, 금요일 밤에 PCE, 물가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감들이 한데 섞이면서 우리 시장은 다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고서 동일하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의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실까요? 지금 이 추세선 하단 저점에서는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이십니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하나는요, 또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서 상단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보실 때에 외국인들이 매수 방향으로 쭉쭉쭉 매수를 하다가 이 상단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선물 매수 확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유입이 이제는 차츰차츰 둔화될 지점에 도달했는지, 그 부분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다음 차례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빨간 색깔 동그라미를 그려야 할지 아니면 파란 색깔 네모를 그려야 할지의 힌트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외국인들 선물 수급의 PPT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많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4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누적 매도가 5조 1,700억 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도가 나오니까 어떤 흐름들이 나옵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4월 26일부터 나왔지만 결국엔 5월 30일 현재까지 4월 1일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의 꼭지점에서 5월 30일 현재까지 외국인들의 누적 매도가 5조 1,000억 원 나왔습니다. 주가 지수는요, 코스피 주가 지수는 약 130포인트의 하락, 그리고 주가 지수가 약 4.7%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차례에 대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차트를 놓고서 펼쳐보았을 때 저는 오늘 이 주식사관학교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은 매도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추세적인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을 때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 결국 그곳에서는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혹은 내일 밤 PC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월요일장이 될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을 기다려보는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 오늘과 내일 월요일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5월장 장고 끝에 악수두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로 시장 전략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결국엔 너무 늦게 매수했을 때에는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손절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이 패턴을 한 번만 바꿔보시죠. 한 번만 바꿔보시면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 패턴 한 템포만 바꾸시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고 안전한 수익의 길로 가실 수 있다. 6월달 제가 어떠한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마감하고 바로 이후에 공개 방송이 있고요. 내일은 오전 8시 50분부터 장중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오늘 주식사관학교 방송 이후 공개 방송, 내일 아침부터 이어지는 장중 공개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